자, 좋습니다. 오늘 강의할 거는 기본 10이에요. 기본 10. 기본 10. 기본 10이 뭐가 있을까요? 기본 10. 네? 기본.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강의를 너무너무 잘하면 성공할까요? 사인을 너무너무 잘 받으면 성공할까요?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이 네트워크를 성공하려면 꾸준함과 인간관계 물론 다 중요한데 기본적인 거를 놓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아까도 어떻게 보면 상무님 얘기랑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작은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들이에요. 작은 것들을 놓치면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아무리 정우성 같이 생겼어도 1분마다 침 뱉는 습관이 있으면 좋아하겠냐고요. 예. 2분 앞에 앉히지 말라 그랬죠. 싫단 말이에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맞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거를 사양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기본십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자, 사인했어. 스폰서의 파트너예요. 내가 사인 딱 했어. 파트너죠. 그래서 파트너에 대한 기본십이 필요하다. 파트너에 대한 기본십이 필요해요. 파트너에 대한 기본십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네? 파트너로서의 내가 기본 10을 어떤 걸 갖춰야 될까요? 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파트너십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내가 먼저 이 일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이는 게 첫 번째예요. 내가 일단은 관심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인생 바꾸고 싶어서 사인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없어요. 억지로 사인 받았어. 그래서 그걸 첫 번째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인했죠? 198만 원이든 220만 원이든 이렇게 사인했죠? 그런 다음에 그게 진짜 사인이에요? 아니요. 대부분 다 얼떨결에 했단 말이에요. 얼떨결에. 물론 저처럼 그냥 듣자마자 이건 내 거다 하고 사인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 근데 대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90% 이상은 얼떨결에 사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떤 생각들을 해요? 내가 왜 했지? 반품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인을 했어. 두 번째 사인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24시간 안에 관리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주시고 전화를 해주시고 저 솔직히 타자 같은 경우는 오픈식을 해줘요. 오픈식. 제품을 오픈해줘요. 가서.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딱 이제 제품 도착할 때 될 때쯤에 전화를 하는 거야. 제품 갈 때쯤 됐는데 어디야? 나 집에 있어요. 그래? 제품 왔어? 왔대. 그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빡 뜯어버려야 돼. 그 자리에서 막 타줘. 그러면요 순간적으로 반품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걸 어떻게 먹지로 고민이 바뀌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이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제품을 먹다 보면 제가 진짜 요즘에 신규 미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이 뭐냐면 제품을 한 2주 이상 정도 먹고 오신 분들은 눈빛이 달라요. 제품을 한 번도 안 먹고 사인만 하고 오신 분들의 눈빛도 달라요. 그래서 그냥 사인만 하고 오신 분들의 눈빛은 이래요. 근데 제품을 한 2주 이상 드셔보신 분들은 이래요. 그리고 사인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요. 이래요. 이래.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사인을 했어. 거의 대부분 인천까지 모시고 오는 분들은 대부분 사인은 했더라고요. 거의. 한 90%는 사인하고 데리고 오시더라고. 잘하고 계시는 건데 제품을 제대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눈빛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 그럼 제품을 제대로 먹고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관심도가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높아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여기 왔어. 재밌어. 내가 시스템 나는 뭐 투잡이면 투잡답게 전업이면 전업답게 나는 무조건 참여하겠다라고 사인하는 게 두 번째 사인이에요. 두 번째 사인. 알겠죠? 세 번째 사인은 뭔지 아세요? 세 번째 사인? 세 번째 사인이 내가 나를 리크루팅하는 게 세 번째 사인인데 내가 나를 리크루팅을 도대체 어떻게 해? 예전에는 뭐 거울을 보고서 네가 너한테 확신 있는 말을 해서 네가 니를 못 믿는데 남이 너를 어떻게 믿겠냐 막 이렇게 어려운 말로 굉장히 했었는데 제가 알아냈어요. 세 번째 사인은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군가한테 사인을 받았을 때 마음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확신이 들어오는 건 뭐예요? 수당이 나왔을 때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을 사인시켰어. 이 사람한테 첫 번째 제품을 잘 먹게 해야 되겠다. 그건 나중 문제예요. 저는 오히려. 이게 오히려 나중 문제야. 오히려 사인을 딱 받았어. 어떻게든 수당의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떻게든 수당의 맛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사인 받았어. 커피 먹자고 부를 사람 있어 없어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은 제가 부담돼서 못 불러요 이러시는 분들이 이 동작 하나만으로 불러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주 별걸 다 알려줄게요.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커피 먹자고 부를 사람 지금 부를 사람 있어요? 없다고 해보세요. 없어요. 에이, 전화 한번 해봐요. 이렇게 손에 핸드폰을 쥐어주잖아요.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다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막 정보 적으라 하면 적어요, 안 적어요? 안 적죠. 근데 이 한마디를 하면 적어요. 어떻게? 010 맞죠? 자, 010 됐어요 해보세요. 010 이렇게 두 번에 넘어왔네. 대부분 세 번 안에 넘어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010 이렇게 얘기하잖아. 좋았어요. 이제 교육 다 됐어. 다음부터는 다음 강의 때부터는 좀 쉬워질 거예요. 이 네 분 때문에 좋아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먼저 이 안에 들어오려고 먼저 딱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파트너십을 올라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내가 파트너야. 맞죠? 파트너죠. 제가 제일 잘한 게 뭐였냐면 마케팅을 이해해 버린 거예요. 마케팅을 이해한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한 게 마케팅을 이해한 거다. 무슨 소리냐면 스폰서는 한 명이죠. 그 스폰서의 파트너는 나 말고도 많죠. 저는 그걸 안 거예요. 자, 원래요 그게 있습니다. 아쉬운 놈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세상에 가치가 올라가는 것들은요. 원트하는 사람보다 제품이 없을 때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내가 나 저 차 갖고 싶어. 막 100명이 저 차를 신청했어. 근데 그 차는 1년에 2대밖에 안 만들어. 그 회사는. 그럼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그 자동차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뭐라 그러죠? 그거를 제가 어려운 말을 잘 몰라. 그렇지. 수요와 공급. 역시 똑똑해 김문규 선생님. 새해에 대해서 날씬해지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마음 먹었거든요. 셀톡하기로. 목표만 잡으면 살 빠지나요? 네, 빠집니다. 네, 빠집니다. 자, 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 왜냐면 제가 문교 선생님 너무 좋아해. 그러다 보니까 건강했으면 좋겠어.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맞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 진짜로. 왜냐면 저랑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번에 자는 것도 비슷하게 자더라고요. 아유 진짜 지겨워 죽겠어. 자 그래서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첫 번째 수요와 공급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스폰서가 나를 믿어줘야 돼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저 스폰서가 나를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왜? 많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 스폰서가 나밖에 없다고 만들려면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대부분 다 스폰서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끌어주길 바래요. 저는 반대였습니다. 내가 스폰서한테 신뢰를 주고 믿음을 주고 나를 쳐다보게 만들어야 되겠다. 반대였어요. 반대.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될 수밖에 없죠. 잘 될 수밖에.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순 프로님 가끔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너는 교묘한 천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걸 딱 알아버렸어요. 보상 플랜을 딱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저 사람한테 내가 신뢰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파트너십이에요. 그리고 물론 제가 로얄이라고 여러분들보다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먼저 해서 이 자리에 왔을 뿐이에요. 그냥 선배님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저는 평등하게 보는 게 맞지만 파트너 입장에서는 수직 관계로 보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이 일이 잘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보스가 가는데 뭐라고요? 당연히 가야죠. 여러분들 스폰서가 가는데 당연히 가야죠 하는 사람 있나요? 별로 없어요. 저는 스케줄이 겹치지 않는 한 이수진 스폰서님이 가시는 곳에는 반드시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내 스폰서처럼 되고 싶어, 내 파트너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누굴 따라가야 돼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따라가야 내가 되죠. 맞죠? 자, 앞으로 저기까지 목표야 내가. 그럼 이렇게 달려가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어떻게 달려가는 줄 아세요? 이렇게 달려가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딱 한 곳을 바라보고 내 목표를 바라보고 그 사람을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내 거화 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성공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성공돼 있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파트너십은 내 스폰서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최대한 예우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걸 뭐라 그러죠? 예우보다 더 높은 걸 뭐라 그러지? 막 존경하고 막 이렇게 하라는 소리 안 할게요. 그냥 예우하세요. 예의를 갖추세요. 그냥 나한테 소중한 정보를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마인드를 좀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거의 스폰서를 잡아먹어. 맞죠? 잡아먹어. 제가 원래 200kg였는데 많이 잡아먹겼어요. 잡아먹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체인점을 오픈했어. 백종원의 백다방을 하나 오픈했어. 백종원의 그 광고를 보고 저거 잘 되겠다고 오픈했어요. 백종원 왜 와서 설거지는 안 해줘요? 왜 우리 가게는 홍보를 안 해줘요? 이런 말 해요? 왜 안 하세요? 1억 2천이나 들여놓고 2억이나 들여놓고 왜 안 하세요? 백종원 와서 한번 이렇게 오픈식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백종원 체인점을 오픈했는데 새마을식당 오픈하면 백종원이 와서 한번 불고기라도 구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바라세요 혹시? 왜 안 바라세요? 1억, 2억, 3억을 들여놓고 왜 안 바라세요 도대체? 근데 여기다가 200만 원 투자해놓고 왜 바라세요 도대체? 이게 200만 원 그 스폰서한테 줬어? 걔한테 줬어요 진짜로. 근데 나는 내가 그거 내가 받았어요? 회사가 받아갔죠. 근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사과해. 좋아요. 자, 이해가 되시죠? 아니 스폰서한테 별걸 다 시켜. 그리고 안 해주면 서운하대. 여러분들 이 생각부터 안 바꾸면 비즈니스로 전개가 안 돼요. 그래서 파트너 마음을 갖춰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이게 사업임을 인정하고 아까도 계보도 내 밑에만 보인다 그랬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체인점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체인점. 물론 저는 매번 말씀드립니다. 미국과 한국이 좀 짬뽕 됐으면 좋겠다. 짬뽕. 그러니까 미국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스폰서를 언제 보셨나요? 이래. 그러면요. 사인할 때요. 이래. 그리고 언제 또 보셨어요? 컨벤션 때요. 1년에 한 번 정도 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는 뭐 내가 스폰서 보려면 한 6시간 걸리거든. 평균. 아니면 한 2박 3일 날아가야 돼. 나라가 너무 크다 보니까. 물론 이해는 돼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백종원 사인했다고 백종원 맨날 봐요? 한 2억이나 들여놓고 왜 맨날 못 봐? 근데 여러분들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스폰서한테 어떻게 따지고 보면요. 18만 원 줘놓고 평생을 부려먹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감사해야 돼요, 안 감사해야 돼요? 제가 혹시 강의료 받나요? 아니죠. 내세요, 여러분들. 싫죠? 봐봐. 누가 싫어요, 누가? 손 들면 나랑 사귀는 거야. 알겠죠? 자, 누구를 자꾸 정우성으로 만들어서 멘트 이상하게 만들어. 진짜. 자, 파트너십. 그래서 내가 먼저 마인드셋을 바꾸는 게 기본적인 파트너로서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난 바꾸겠다. 생각을 바꾸겠다. 끝까지 손 안 대는 분들은 부려먹겠다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한국은 너무 디테일하게 진짜 그 집 숟가락 젓가락까지 알아야 돼, 내 스폰서가. 그래서 저는 약간 반반 섞였으면 좋겠어. 물론 미국처럼 그렇게 매정하게 니는 네 사업 나는 내 사업 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국처럼 너무 젓가락까지 아는 사이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싸움은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나랑 가깝고 친해졌을 때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화내는 사람이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 못 따지는 사람, 내가 잘 싸우지도 못하고 못 따지는 사람은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관계십이 너무 좋아야 사업이 잘 될 것 같아? 아니요. 그것도 또 반대로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를 한 10년 여러분들이 이게요, 우리 뇌가요, 무의식적인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끈 차가 갑자기 앞에서 연기가 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본넷들을 열어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요. 연기 난다고 열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타고 다닌 차랑 내가 관계가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뚜껑부터 열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같은 상황입니다. 제주도 가서 렌트카를 빌렸는데 연기가 나요. 뚜껑 열어볼까요? 절대 안 열어봐요. 왠지 아세요? 걔는 나랑 오늘 처음 만난 차야. 관계가 별로야 라고 생각하면 안 열어봐요. 바로 전화합니다. 뭐예요? 갑자기 본넷에서 연기가 나요. 근데 내 차는 무조건 열어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친하다고 착각해요. 친하면 아는 건가요? 아니요. 친하면 알아요? 여러분들 특히나 저는 깜짝 놀라는 게 제 집사람이 쉽게 해서 가전제품은 주부님들이랑 친해요, 안 친해요? 친하죠. 로봇 청소기랑 자기가 친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얘가 갑자기 도중에 쓰니까 얘를 다 분해하고 있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조립하는 순서도 모르면서 집에 갔더니 애가 만신창이가 돼 있는 거야. 와우, 대박이다. 얘를 왜 뜯어놨어? 친하다고 착각하거든. 가전제품은 주부랑 친하다고 착각해요. 아는 거와 친한 거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스폰서랑 친하다고 해서 내 스폰서를 아는 것처럼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쟤는 저럴 거야 라고 판단해요. 스폰서님 말투가 원래 저러니까 아마 저 말투는 이런 뜻일 거야 라고 내가 지레짐작 한다는 거죠. 그런 것만 안 하면 엄청 사업이 쉬워져요. 알겠죠? 그래서 자,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는 아셨죠?
물론 이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50분이에요. 50분 만에 파트너, 스폰서, 라인 이걸 다 하라 그러면 사과하세요. 알겠죠? 자, 두 번째. 스폰서에 대한 생각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엔젝타는 너무 쉬운 게 사인과 동시에 스폰서와 파트너를 동시에 가져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내 밑에 한 명이라도 소비자가 있으면 내가 스폰서예요, 파트너예요? 스폰서도 되면서 파트너도 되는 게 이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누군가한테 파트너이자 스폰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좀 다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아빠 엄마 역할을 혼자 다 하면서 자식 역할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하고 있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나는 부모님이 계신다. 부모님이 계신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뭐 관상적으로 얼굴로 액면가로 봤을 때 자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솔로는 아니잖아. 그죠? 솔로는 아니잖아. 그래서 자, 부모님을 효도를 공경을 하면서 내 자식도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자식이 나한테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교육한다고 될까요? 알려드릴게요. 내가 엄마한테 잘하면 돼요. 맞죠? 저희 아들 둘이다 보니까 제가 아들 둘한테 교육을 조금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엄마 집을 사줬잖아요. 얘네도 커서 엄마 집을 사주겠대요. 야, 교육을 잘못했다. 아빠 집을 사줬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모르거든요. 집사람과 나는 언제 끝날지 모르거든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조심하고 살거든요. 되게 불쌍한 인생입니다. 요즘에 그 남편들이 되게 불쌍한 거 아세요? 반대가 됐어요. 조던 시대 때부터 어떻게 보면 업보라고 생각하세요, 남자분들. 그 뭐 막말로 해서 상도 겸상도 안 했었잖아. 예전에는 뭐 저는 그 시대를 알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했어. 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걸 내가 받아야 돼? 우리 아버지 시대 때가 잘못한 걸 왜 내가 받아야 돼 도대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 근데 요즘은 그게 있죠. 30대 부부인데 30대 남편이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옆에서 물어봤어. 왜 입원했어? 그랬더니 아니 밤늦게 어디 가길래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 맞았대. 근데 옆에 있던 아저씨가 몇 살인데 40대야. 근데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거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아침밥 뭐냐고 물어봤다가 맞았대요.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갖고 50대 아저씨도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길래 물어봤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월급을 조금 덜 갖다 줬더니 맞았대요. 그리고 옆에 할아버지가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완전 얼굴이 망가진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 70대 된 할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왜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대요. 눈 떴다. 아이씨 죽은 줄 알았잖아. 이렇게 맞았다. 그러니까 요즘 참 이게 남편들이 조금 이렇게 불쌍하다. 스폰서 얘기하다 남편까지 갔는데 어쨌든 자 스폰서는요. 자 첫 번째 파트너는 수직 관계로 보는 게 너무 좋다. 스폰서는 절대 파트너를 내 아래 직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해요. 자 알려드릴게요. 나랑 평등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하면요 안 될 일도 안 돼요. 근데 이거를 잘 지켜주시면 안 될 일도 됩니다. 저는 제 파트너를 저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없어요. 왜냐면 다 누님들이라 저희 엄마 뻘이에요 다. 저 뭐 우리 6.5걸이죠. 6.5걸 있죠. 그다음에 5.9걸도 있어요. 5.9 우리 59년생 어디 있어? 이윤순 사장님 5.9 내가 맨날 59년생이라 5.9 이렇게 기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억을. 그다음에 김동자 사장님은 6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6.5걸 이렇게 외웁니다. 괜찮죠? 어디 있어? 59 어디 있어? 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갔어요. 어쨌든 가구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스폰서는요 반대로 절대로 평등하게 봐야 되고 나도 파트너이자 스폰서인 걸 명심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파트너이자
누군가의 스폰서임을 명심하는 게 일단 스폰서에 대한 기본십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상태에서 내 파트너를 평등하게 보면서 내 파트너를 가르치는 일이에요? 안내하는 일입니다. 안내. 가이드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 이런 가이드가 있다면 여행을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한번 맞춰보세요. 이런 가이드가 있어요.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 여행을 갔는데.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게 이런 일정이 있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몸이 너무 아프대. 오늘은 좀 호텔에서 하룻밤 쉬어야 되겠대. 그러면 이런 가이드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한 스케줄인데 감히 쉬어? 여행을 왜 왔어? 아플 거면. 이런 가이드 있나요? 그냥 아프세요. 알겠습니다. 쉬세요 하고 가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프다고 하니까 안 물어봐요? 아프다고 했잖아. 아프다고 했으니까 좀 괜찮아졌는지 물어봐요? 가이드들이? 근데 대부분 아프다고 했잖아. 이렇게 가이드 하는 사람 있나요? 대부분 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오늘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요? 오늘은 한번 같이 놀아보죠? 이게 가이드죠. 여러분들도 가이드예요. 스폰서는 파트너들한테 가이드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미팅이 이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가봐요. 우리 함께 해요. 우리 1박 2일 세미나 같이 가요. 원데이 세미나 같이 가요. 이날 몇 시에까지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근데 안 왔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전화해가지고 왜 안 와? 왜 안 왔어? 이렇게 좋게 얘기해주면 다행. 어디야? 저기 와 많이 해보셨네. 어디야? 왜 이렇게 늦어? 똑바로 안 해? 물론 한 특정 직급 이상이신 분들은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조금 강요해서 조금 약간은 조금 이렇게 무서운 말투로 조금 단호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정의를 해드리잖아. 실버 이하는 내 얼굴에 똥을 싸도 잘했다만 해줘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애기 키우는 거랑 네트워크는 똑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거랑. 자, 기저귀 갈고 있는데 엄마 얼굴에 쉬를 했어. 쌍놈의 새끼하고 죽여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난 진짜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이게 손자가 이쁘긴 이쁜가 봐. 그러니까 저희 둘째가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와서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진짜 똥을 진짜 손에다가 한 바가지 싼 거야. 근데 뭐라는 줄 알아? 이렇게 우리 손자는 똥 냄새도 잘 안 나? 뭐 이래. 손에 잔뜩 묻었는데 맞지 않아요? 맞죠? 소변이 막 얼굴에다가 쉬해. 그러면 크게 되겠어. 오줌 뻘봐. 뭐 이러잖아. 맞죠? 맞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중학생이 됐는데 할머니 얼굴에 쉬를 해. 어때요? 어때요? 엄마가 자고 있는데 하고 자고 있는데 쉬를 해. 어때요? 맞아야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실버까지는 신생아다. 무슨 짓을 하든 잘했다 해주시는 거예요. 실버 딱 달성했어. 그러면 이제 중학교 정도 입학한 거예요. 중학생한테 너 군대 가면 요런타라는 거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된다고 중학생한테? 너 군대 가면 이렇게 빡세 이걸 알려줘야 된다고? 굳이 너 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조심하면 될 거야. 요 바운더리 안에서 있는 거를 알려주면 되죠. 그 대신 중학생부터는 시한하게 티네이저라 그래서 미국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12살, 13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중학교 1학년인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14살이 넘어가면 매를 대지 마라.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되게 웃기죠. 우리나라는 매를 대는데 미국은 안 되는 것 같죠. 미국은요 티네이저까지 개패듯이 패요. 몰랐죠? 어느 정도로 개패듯이 패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애가 예를 들어서 마트나 이런 데서 땡깡을 막 겁나 부려 막. 나 저거 사줘.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엄마, 한국 엄마들은 어이구 너 여기 있어. 너 마트에 남아 있어. 엄마 갈 거야.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미국 엄마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의 눈을 엄청나게 의식합니다. 우리 마이클, 엄마랑 화장실 좀 갈까? 화장실을 갔다 온 아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있어. 그 다음부터 이게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이클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근데 그 이상에는 뇌를 대지 말라. 왜? 자아가 생겨서 말이 통하는 나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버 때부터는 요거 요런 건 안 좋은 거다. 요거 요렇게는 안 되는 거야. 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플래티늄 정도 됐다. 대학생이 대학생들한테 잘 보세요. 중학생 아들한테 하듯이 너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학생은 또 대학생답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스케줄표 정리해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대학생이에요. 맞죠? 엄마가 다 챙겨줘야 돼. 대학생 됐는데 그럼 사람 바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별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안내를 잘 해야 되는 게 스폰서에 대한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실버 이하인데 나는 소리 질러본 적 있다. 손 들지 마세요. 역시 똑똑해요, 여러분들은. 자, 마음속으로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나 그래서 잘 안 됐나?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가? 여러분들 사인을 많이 받는 것보다 안 떠나게 하는 게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요. 물론 가끔 가다가 꼭 떠나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 가끔 가다가 진짜 이런 거 있잖아. 아무리 가지치기를 해야 나무가 성장한다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여기서 좀 더 성장하려면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지가 지 걸 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이 잘라줘야 돼요. 가지치기는. 근데 솔직히 해서 막 진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계속 매달려 있어. 근데 스스로 못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너무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엔젝타는 자연 다른 데서 가지치기를 잘해줘요. 너무 신기합니다. 솔직히 마음이 맞잖아. 엄마 입장에서 아무리 그게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그게 가능해요? 좀 이렇게 불가능하단 말이야. 스스로 내가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엔젝타 잘 되라고 그렇게 썩은 가지들을 잘 잘라가요. 진짜 대박입니다. 썩은 귤을 골라낼 필요가 없어. 걔네들이 알아서 골라줘요. 그 직원들이 있어요. 썩은 귤 골라내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직원들이 있어요. 참 잘 골라줘요. 기가 막혀. 아주. 그러니까 성장하나요? 어떻게 김송자 사장님 성장했나요? 가지치기 잘해가지고? 네. 이름 바꾸세요. 김송자 사장님이 아니라 김성장 사장님. 네, 김성자. 자, 그래서 희한하게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떠나고 누군가가 없어지고 이러면 이걸 또 언제 하나 이럴 것 같지만 희한하게 가지치기가 되면 나무는 더 빠르게 건강하게 자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스폰서에 대한 마음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기본 바탕이 감사이면 될 것 같아요. 기본 바탕이. 매번 얘기 드리잖아요. 이순 프로님이 그러잖아요. 오토신만 돌려도 감사한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가만히 오토신만 돌려줘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많은 걸 바라는 순간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냥 저는 제가 제 자식 교육의 철칙은 뭔지 아세요? 약간 방목형이에요. 냅둬요. 저는 자식 둘을 냅둬요. 잘 보세요. 선생님이 되게 놀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그 첫째 중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이 너무 놀란 게 얘가 전교에서 공부를 놀던 애가 갑자기 공부를 안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갑자기. 그리고 뭘 하고 싶냐 그랬더니 음악을 하고 싶대요. 음악을. 근데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하고 상담 좀 하고 네가 좀 잘 좀 얘기해. 나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막 이랬어요. 근데 그 다음 날 기타를 메고 오더래요, 애가. 그 다음 날. 그래서 뭐지?
이랬대요. 그래갖고 부모님이랑 통화를 해봤더니 이런 부모 밑에 나도 잘하고 싶다 이랬대요. 그 담임 선생님이 이런 부모 밑에 나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한테 아빠 나 이제 공부가 더 이상 하기 싫어. 뭐 하고 싶은데? 음악 하고 싶어. 진짜 하고 싶어? 그랬더니 하고 싶대. 뭐가 필요한데? 기타 사. 그랬어요. 그래서 걔 방이 약간 음악실 작업실처럼 돼 있어요. 키보드도 800만 원짜리고 컴퓨터도 음악용으로 다시 바꿨어요. 게임용에서. 그리고 기타를 사줬고 저희 아버지가 그 대나무 기타 수제 기타가 있어요. 되게 비싼 거 옛날 거. 지금 구하려면 한 1,000만 원 들어. 그거를 선물로 줬어. 그랬더니 겁나 시끄러워. 맨날 기타만 쳐. 진짜 약간 걔는 방랑자 같이 다녀요. 학교를 이렇게 기타 하나 메고 가방을 안 메요.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기타만 메고 학교를 가요. 가요. 그리고 요번에 시험 제가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요번 시험을 다 찍고 나왔대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그냥 그 시간에 기타를 한 번 더 치는 게 나을 것 같대요. 그 다른 사람들은 자 얘가 정규 2, 3등 했던 애인데 뭐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뭐라 그랬냐면 잘했어. 그래서 잘했어. 근데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뭘 강요한다고 할까요 요즘 애들이? 어떻게 보면 성인 되고 막 이상한 피규어를 잔뜩 모아놓고 어떤 뭐 레고를 막 집안으로 장식하고 이런 약간 독특한 아이들은 너무 억압당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약간 방목형으로 냅두자. 제가 단 한 번도 아버지 엄마한테 컨트롤 당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그 집에 군인이다 보니까 새벽 6시에 나가서 막 파견 나가면 뭐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막 5살짜리랑 8살짜리 6살짜리랑 8살짜리 둘이 남겨놓고 이틀 있다 들어오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요. 삶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삶이 아니라 생활이 아니라 약간 전투였어요. 생존. 그래서 제가 뭐 가끔 이런 사람도 있어.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해요? 6살 때부터 밥을 해 먹었거든요.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추장으로 하는 요리만 38가지를 알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집에 고추장, 김치, 밥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김치와 고추장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해 먹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약간 뭐지? 우리는 왜 이러지? 이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다. 별의별 다양한 경험을 하게 했어요. 너무너무 저 성게 비빔밥을 제가 창시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포항 앞바다가 성게가 진짜 많았어요. 근데 어렸을 때 너무 배가 고픈데 고추장 김치가 너무 질린 거야. 학교 끝나고 가방에다 성게를 잔뜩 따옵니다. 그래서 성게를 넣어봤어요. 그냥 넣을 게 없으니까 밥에다가. 그래서 고추장 넣고 비볐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 형이 맨날 하는 말이 네가 해주는 성게 비빔밥 또 먹고 싶다 이랬었어요. 우리 형이. 그 정도로 별의별 짓을 다 했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비싼지도 몰랐지. 애기니까 집 사방에 널린 게 성게였거든요. 어쨌든 뭐 이상한 데로 빠졌어. 자 스폰서십에 대한 거는 마음이 저는 약간 차라리 한 실버 전까지는 약간은 좀 방목형의 따뜻함을 갖추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걸 다 잘했다고 하는 거야. 어머 왔을 때 어머 너무 이뻐 소속감이 들고요. 인정을 받으면 사람은 거기를 더 가고 싶어요. 맞지 않나요? 여러분들 암 회사나 애 회사 솔직히 얘기해서 막 수당을 겁나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10년 일해갖고 300벌자가 목표로 했는데 맞잖아요. 그런 회사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엄청난 인정을 해줘요. 엄청난 인정. 거의 내가 교회에 온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순선이 그걸 잘하는 거예요. 오면은 어머 오셨어. 오셨어. 이렇게.
말만 조금만 느리면 진짜 사모님 될 수 있는데 어머 이러잖아.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오은정 사장님도 막 이러잖아. 봐봐, 오은정 사장님의 특징은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약간 그게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런 분들이 희한하게 팀이 많습니다. 강의 잘한다고 좋은가요? 아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스폰서는요, 약간 이렇게 엄마같이 약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결국적으로 많아져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스폰서십도 다 갖췄어요? 네. 갖췄어요. 마지막으로 펜도 안 나오네. 라인이에요. 라인. 우리가 라인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그 짤 때 좀 진짜 제멋대로 좀 짜지 마세요. 진짜 죽겠어. 그렇게 이런 눈으로 잘못했어 이러면 내가 뭐가 돼요? 자, 진짜로 라인을 짤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라인 짤 때 다 필요 없다. 첫 번째, 이 사인 한 사람이 가장 유리한 레그가 어디지가 첫 번째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가 유리한지에 넣잖아요. 그죠? 이 사람 사인했어. 나 이번 달에 여기가 부족한데? 여기다 넣죠. 저기다 넣죠. 그게 아니라 이 사인한 사람이 가장 혜택 볼 라인은 어딘가. 그게 첫 번째다. 두 번째, 내 스폰서와 무조건 상의한다. 이제 펜 안 쓸 건데요. 네. 감사해요. 네. 무슨 말 하다가 펜 안 쓸 거근데요 한 거야? 스폰서와 무조건 상의하세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아까 바둑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세돌 구단이 잘 둘까요? 이세돌 구단의 코치가 잘 둘까요? 바둑을. 여러분들은 진짜 똥멍청이야. 이세돌 구단보다 코치가 잘 뒀으면 이세돌 구단이 아니라 그 코치가 선수를 했겠지. 맞지 않아요? 맞잖아. 아니 이세돌 구단보다 이세돌 구단 코치가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손흥민보다 손흥민 감독이 축구 잘해요? 메시보다 메시 감독이 축구를 잘해요? 자, 집중. 이거 배웠잖아 또 우리 상무님한테. 자, 집중. 이세돌 구단보다 코치가 잘 못 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코치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원래요, 잘 옆에서 한 발자국 뒤에서 보는 사람이 더 잘 보여요. 원래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요? 거울 없이 내가 나를 보는 게 가능하다. 비춰지는 거 없이 내가 나를 보는 게 가능해요? 제가 어떤 표정 짓고 있는지 제가 볼 수 있나요 지금? 못 봐요. 나 자신이 제일 모를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그 철학자가 너 자신을 너가 가장 모를 수 있다. 누가 얘기했냐면 KKB가 얘기한 거예요. 네. 알겠죠? 나를 내가 제일 몰라요 원래. 왠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절대 못 봐요. 그리고 내 목소리도 내 목소리인지 몰라요. 그래서 녹음됐을 때 들어봤을 때 어머 내 목소리 왜 이렇게 지저분해? 진짜 막 이러죠. 막 소름 돋을 때 있죠. 내가 내 목소리 녹음된 거 들을 때.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죠. 자 보세요. 내 목소리는 내가 어떻게 들리냐면 서라운드로 들려요. 내가 여기서부터 나올 때부터 들리고요. 나와서 양쪽 귀로 들려요. 맞죠? 그리고 얼굴로도 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라운드로 들려요. 내 목소리가. 그래서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녹음돼서 들은 거는요. 귀로만 들어요. 그래서 어머 어색한 거야. 근데 그게 네 목소리가 맞다.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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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내 목소리조차도 모르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폰서와 상의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뒤에서 보는 사람이 나를 더 잘 본다. 잘 본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로얄을 이렇게 쉽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저는 아직도 레그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스폰서 이 사람 어떠할까요? 아직도 물어봐요.
스폰서님 이 사람 어디다 넣을까요? 사인 받으면. 근데 사인 받은 적이 없으니까 안 물어봤어요. 최근에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게 비전입니다. 알겠죠? 근데 받을 때마다 아니면 내 파트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직접 사인은 못 받지만 후원 미팅 가서는 사인 많이 받으니까 근데도 그걸 물어봐요.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뭐 박경혜 사장 밑으로 나왔거든요. 이 사람들 어디다 넣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물론 너무 밑에 계신 분들까지 물어보질 못해. 그 위에 스폰서들이 알아서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내가 뭐 예를 들면 김송자 사장님에 대한 레그도 물어볼 때 많고, 나랑 가까운 우리 이유진 사장님의 레그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많고. 근데 대부분 다 안 물어본다. 아, 고쳐야 돼. 안 물어본다요? 진짜로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내 직급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탄탄해져요. 탄탄해집니다. 엔젝타에서 쉽게 얘기해서 돈을 후원 수당을 제일 많이 받는 건 김기복이에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레그에 대해서 내 생각을 넣은 적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다 급해. 지금 25만 원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일로 넣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물어봐? 스폰서님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물어는 봐. 이 사람이 나왔는데요. 저는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스폰서님 생각은 어떠세요? 스폰서 입장에서 할 방법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상 플랜을 이해하잖아. 내 스폰서가 내가 가장 잘 되길 바라는 사람 중에 1순위라니까요. 내가 잘 되길 바라는 1순위예요. 타사 마케팅과 다르게 내 파트너가 나보다 잘했을 때 뭐 회사로 기속된다든가 내 스폰서에 스폰서로 붙는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엔젝타에? 없어요. 그냥 얘는 무조건 잘 되는 게 유일하게 내 성공을 바라는 사람은 내 스폰서, 직대 스폰서와 나 자신밖에 없다니까. 그럼 누굴 믿어야 돼요? 스폰서를 믿어야죠. 스폰서를 믿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레그에 대해서 잘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레그만 잘 신경 써도요 중간은 갑니다. 진짜로. 내가 아무리 개차반이어도요 레그 잘 내려가 있잖아요. 레그가 딱 이쁘게. 그러면 진짜 중간은 가요. 희한해. 근데 내가 너무 착해. 너무 사람들을 잘 보더듬어. 이런 걸 다 잘해. 근데 레그가 개판이야. 막 이쪽으로 내려갔다 저쪽으로 내려갔다 얘 소실적으로 내려갔다 쟤 대실적으로 내려갔다가 레그가요 막 이렇게 내려가 있어. 이쁘게 어떻게 내려가 있는지 설명할게요. 레그는 이렇게 내려가 이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내려가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여러분들. 왠지 아세요? 제가 아쉬워서 얘 돈 벌게 해주면 뭐 할까 봐. 아이고야. 자, 알려드릴게요.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여봤자 얘는 밥 먹을 줄 모릅니다. 낚시를 잡아서 얘한테 물고기를 줘봤자 얘는 낚싯바늘에 미끼를 낄 줄 몰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시려면 잘 따라오시고 잘 따라오신 거를 기반으로 얘네들한테 보여주는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내가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라고. 잘 따라가는 모습을 감추면서 따라온 사람들이 있어. 저기 뭐야 암살자야? 내가 스폰서를 잘 따라가는 걸 모르게 따라와. 거의 뭐 그림자야, 그림자 수준. 내가 잘 따라가는 거를 공개하세요. 그리고 표현하시고요, 내뱉으세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약간 이렇게 선포하세요. 알겠죠? 김문규 사장님, 오늘부터 셀톡 한다고. 내일부터 한다. 내일부터 나는 셀톡 한다. 해보세요 한번. 내일부터 나는 셀톡 합니다. 며칠 할 거예요? 며칠? 21일. 제가 알려드릴게요. 21일 갖고 될 몸이 아닙니다.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하세요. 그리고 내가 얘기하세요. 스폰서님, 내가 작년까지는 말 안 들었어.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런 거 잊읍시다. 내가 올해부터 바뀔 겁니다. 1월 1일부터 나는 스폰서님의 절대적 한 명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1월 1일부터 내가 스폰서님의 절대적 믿음 있는 한 명이 되겠습니다. 네,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